안녕하세요. 지금의 전국을 쉽게 풉니다. 전국 10단! 오늘 추미애 하남갑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을 언론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민비조 굉장히 잘된 전략이다. 자, 이것은 언론들의 잔망스러운 이간질이고 실제 워딩은 이렇습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묻자 추미애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역풍문다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미적거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한 면도 많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러나 또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민생, 경제, 외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약을 넓게 깔았지만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탄생은 양쪽을 다 대형을 넓게 깃발을 높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세를 마련했다. 기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민비조 이런 조도 만드셨는데 그러나 또 민주당도 좋은 상징 의미가 있는 후보들이 영입되셔가지고 지금 순번을 정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양손에 빵을 2개 드시고 몰빵 이렇게 당대표로서 당연히 그런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 경쟁하면서 흥미 유발도 하고 국민이 무관심할 뻔했던 다가오는 총선 구도를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서 국민의 주목도를 우리가 이렇게 빨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와 민주당의 몰빵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시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즉 중도층도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데 더 쓸만한 도구가 뭐냐를 민주진영이라는 가게로 들어와서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봉주 막말 논란 때문에 시끄럽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자, 어제 개파 정치의 상징 전해철마저 낙천하면서 민주당의 공천혁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원보다 개파를 중시했던 이들의 친목질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어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근본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원 주권의 확대, 정당 민주주의의 확대, 정당 개혁의 발전이라는 우리가 오래된 역사 네. 그리고 국민 경선 이후 쭉 점진적으로 가다가 폭발한 것 이런 한 20년간의 성장 네.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궤도에 들어선 것이 근본 문제 아니냐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국민과 당원을 주권자 되게 하는 것 네. 그것을 어떻게 이번 흐름을 보면서 더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의 본선 시기에 제시할 정치개혁의 어떤 여러 가지 중에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고 지도부에 보고도 하고 곧 발표할 내용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지금의 어떤 공천의 큰 흐름 이것이 잘 됐냐 못 됐느냐에 대한 근본적 평가는 네. 앞으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당을 어느 방향으로 정치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의 문제가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더 실질적이고 강화하고 수기 민주주의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즉 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진통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이 방향은 옳다. 주권자의 선택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공천혁명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250만 민주당원들은 일반 민심과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즉, 뭘 어떻게 해야 할까가 고민돼? 그럼 250만 당원들한테 물어봐. 그 당원들이 수기한 결과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뽑아내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느 때보다 정치 효능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반응들을 이 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올 기세고 나올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오늘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 심판 20일도 못 기다리겠다.
동시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고맙다 이재명, 당신을 위해 투표할 거야. 땅이 낸 사람 이재명, 절대 우리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 오늘의 공천혁명을 잊지 않겠다. 이번 선거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이 겪은 인생사의 즐겁과 아픔을 위해 투표하고 싶다. 이번에는 당신을 위해 몰빵하겠다. 탈당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도 당신을 믿고 견뎠는데 이런 효능감을 줘서 고맙소. 이게 지금의 민주당 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밖에서는 어떻게 볼까? 앞서 추미애 후보의 진단처럼 현재 중도층은 민주당 내에서 뜨뜻미지근하게 굴었던 의원들이 죄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윤석열 심판에 진심이구나. 민주당 센데? 쓸만해. 라고 본다는 겁니다. 윤석열 심판이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덩달아 좋아하고 있다. 자,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 작년 한국 시리즈 상황과 같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야구 팬들이 LG 팬도 아닌데 LG를 그렇게 응원했습니다. 왜냐? 어린애들부터 백발의 어르신들의 그 우승을 바라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그 마음들이 LG에게 모아졌고 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LG는 우승했습니다. 그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LG의 세레모니 역시 대단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심판의 진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중도층들도 덩달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원을 신나게 만들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층도 알아서 붙는다는 것이고 대세를 잡고 압승을 이뤄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봉주의 7년 전 막말이 소환됐고 언론들이 물고 뜯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정봉주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고 제3인물 공천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봉주의 공천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박용진은 공천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전략 공천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민주당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당원들의 숙이된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을 거부하면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 이게 정봉주 하나 살리네 만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길을 살리네 만에, 중도층이 여기에 붙네 만에 하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에서 돈봉투 논란의 정호택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언론들은 그럼 정봉주는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민주당을 때릴 명분을 만든 겁니다. 공천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밀렸지만 공천 취소 경쟁으로 반전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당과 경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보다 민주당이 낫습니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윤석열 당을 때리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도층이 민주당을 잡고 윤석열 때린다. 그렇지 않고 또 물러나거나 민주당이 이 프레임에 또 놀아나면 중도층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중도층도 타격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렁해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데 왜 민주당을 잡고 윤석열을 때릴 생각을 합니까? 따라서 옳고 그름, 막말, 사천, 불공정, 방탄 이런 잔망스러운 도덕 프레임으로 바뀔 선거가 아니다. 부디 언론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당원들을 보세요. 그럼 중도층도 보일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도층의 70%가 윤석열을 때릴 도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민주진영이라는 가게에 몰빵과 지민비조 제품이 나와서 묘한 긴장감, 행복한 고민이 만들어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도 있고 공천혁명을 보고 진심을 느끼며 민주당도 쓸만한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정봉주 공천 취소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이 들어왔다. 노를 저어라. 맞이겠습니다.